안녕하세요. 4월 4일 뉴스캐치 헤드라인입니다. 미 국무부가 윤 대통령 탄핵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34%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여파로 세계 증시가 2020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되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자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이 수천 명 추가 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남부에서 토네이도와 폭우로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파면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헌법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에밀리 기자 연결합니다. 에밀리 기자? 네, 조금 전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하며 그가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문형배 헌재 재판관 대행은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했고 사회 전반에 충격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국민 통합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결정 직후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20대 대학생 구나현 씨는 벅차고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 유력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며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땅한 차기 후보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로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 1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HCC 뉴스캐치 에밀리였습니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변화의 파장을 불러올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미동맹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수입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전략에도 큰 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글린다 기자 연결합니다. 네, 글린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최대 5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미국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6% 급락했으며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관세 조치를 1968년 이후 최대 세금 인상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고 관세는 AI 기술, 자동차,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반이 불안한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변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며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그 시나리오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도 유발할 수 있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잠정 보류하고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냐 고용이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성장이 멈춘 채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발표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백악관 참모진은 공식적으로 이번 관세는 협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협상하자고 우리에게 전화하고 있다며 관세가 협상의 도구라고 말해 정면으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혼선은 세계 증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보복성 무역 전쟁과 유사한 전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면전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서 세계 외교와 통화 정책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대응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글린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공세에 전면 대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 비판했고 16개 미국 기업의 수출 허가를 중단하는 등 비관세 조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증시는 연일 급락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시장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각국의 반발에도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다며 개별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전문가들은 협상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루 만에 6% 급락했고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빅테크 주가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관세 여파는 중소기업, 소비자, 농업, AI 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외교적 대응에 나섰지만 내부적 불만은 고조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소비 위축과 고용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포드는 미국을 위한 할인 행사로 가격 인하에 나선 반면 폭스바겐은 수입 수수료를 더해 가격을 올릴 계획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공장을 일시 중단하며 타격을 피하지 못했고 한국의 현대차, 기아는 아직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영향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 발효 첫날부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3월에 22만 8천 개 일자리를 추가하며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기대하며 구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의료, 유통, 운송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평균 시급은 36달러로 인플레이션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연방정부 감축 조치가 하반기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을 예고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취업 근절을 목표로 전국 사업장을 급습하는 이민 단속 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최근 시애틀 인근 건축회사에서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아이스와 CBP 요원들이 합동으로 출동해
위조된 이민 서류를 사용한 37명의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농장, 건설, 케어 산업 등 외국인 노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집중 단속 대상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과거 위반 기록까지 활용해 표적을 정밀 추적 중입니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 이민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청 SSA에 대해서 수천 명 규모의 추가 정리 해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2월 이후 7천 명이 퇴직 해고됐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조직 도지팀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더 광범위한 인력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IT, 연금, 장애 정책 부서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며 농촌지역 사무소는 직원의 40~50%가 줄어드는 등 국민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지 수급엔 영향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대기 시간 증가와 민원 대응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국장인 티모시 호 장군과 민간 부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 결정은 극우 성향 정치운동가 로라 루머가 트럼프와의 면담에서 강하게 요구한 뒤 이루어졌으며 국가안보회의 NSC 주요 보좌관 5명도 함께 경질됐습니다. 공식 해임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충직하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충성심 부족으로 찍혀 경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보기관 수뇌부 교체는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 남부 지역에 어제 강력한 폭풍이 덮쳐 최소 6명이 사망하고 토네이도와 폭우로 7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테네시, 미주리, 인디아나 등에서는 토네이도 피해와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내셔빌에서는 사이렌이 멈출 정도로 위험 경보가 길게 울렸습니다. NOAA는 아칸소, 테네시, 켄터키에 최고 등급 폭우 경보를 내렸으며 이번 주말까지 30개 넘는 토네이도와 최대 30cm의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